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모살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저 시장이 다시 한번 힘듭니다. 어렵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1% 전후 하락하고 있고, 지난주 약발을 받았던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이 외인들과 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바스켓을 채우는 모습이 나타나더니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 차별화되는 모습, 옷과 석을 구분하는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술주 성장주는 미국에서 반도체가 올라오더라도 꺾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최근에 매크로 지표도 환율하고 금리가 튀다 보니까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꼭 1, 2월 달이 작년 9월, 10월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9월, 10월에도 보면 그때도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타났었죠.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보다가 연내에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러면서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5%까지 튀었었고요. 거의 그러한 흐름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율하고 금리를 보시면 다시 한번 NDF, 여기 환율 뿐만이 아니라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중반까지, 30원대 중반까지 튀었고, 10년물이 지금 4.1%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속도예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환율도 그렇지만 금리가 이틀 만에 30bp가 튀었거든요. 0.3%포인트 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면서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이 확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패드와치 선물에서도 3월 금리인하 확률을 10%대까지 낮아졌고, 한 자릿수, 실질적으로 가능 없다고 봐야 되겠죠.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를 위해 확실한 이런 정책 연준 피벗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건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지표들, 서비스앤 PMI, 지난주 고용지표, 이런 것들 보면 예상보다 잘 나와버리고 전월 대비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기 금리 인하 전망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장에서도 보면요, 엔비디아 다시 한번 4.79% 튀었고, 반면에 시장 작년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테슬라는 마이너스 3.65%.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양대장 간에 엔비디아와 테슬라. 즉 최근에는 M&M,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AI5, 거기에 AMD, TSMC, 브로드컴 이러한 종목들이 AI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런 쪽은 강하고, 반면에 테슬라는 올 들어 마이너스 27% 하락, 이러한 흐름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 틀부터 잡아야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종목들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흐름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지금 여타 2차전지 관련된 주요 종목들 하락하는 모습이죠. 물론 엔캠은 수급적인 집중이 나타나니까 올라온다고 치더라도 지난주까지 그래도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났었던 이런 셀업체들, LG 엔솔,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셀이라든지 2차전지 수직 계열하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단까지 같이 빠지는 모습이죠. 테슬라가 마이너스 3.65%, 올 들어 주가 마이너스 27%. 독일 SAP에서도 테슬라 차량 가격은 시가란 얘기 있죠. 우리가 수산시장에서 해산물 이런 것도 보면 시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잦은 가격 변동, 그리고 인도 일정 문제로 구매 중단 결정, 수요도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마이너스 27% 하락. 반면에 엔비디아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800불까지 상향 조정을 했죠. 차별화되는 모습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못 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빠질 때마다 샀으면 지금은 포트 비중 100%가 2차전지였겠죠. 신규 매수나 최소한 물타기는 되돌림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되돌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심플해요.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도 지금 역배열에서 꾸준히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장기평이라든지 기존의 고점이라도 돌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죠.
작년 11월 달에도 장기 입형은 돌파를 했지만 공매도 금지 나오면서 기존의 고점 돌파를 못했죠. 즉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고 있을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M&M이나 AI5 이러한 종목들은 뜨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국내 증시는 최근에 중국, 홍콩에 치이고 그리고 최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다 뭐다 해가지고 수급이 특히나 이제 저 PBR 종목으로 옮겨가면서 안 그래도 취약한 증시에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튀어버리고 환율이 튀면서 재차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되돌림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 즉 무조건 사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장기 평선이라든지 기존 고점 돌파, 즉 이런 종목들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것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일봉으로 보고 있고요. 일봉, 아까 에코프로 일봉 보여드렸죠.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기관 횡보예요. 추세가 깨졌다기보다는.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존의 고점 돌파, 뭐 이런 부분 확실하게 일어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 기록했었던 이오 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도 쭉 빠졌는데 최소한 고점 라인 때 뭐 20만원이라도 안착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겠죠. 물론 저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도 섹터로서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은 확인하고 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보수적인 분들이고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시간대를 좀 더 당겨보는 거죠. 분봉으로. 그러면 장기 평선, 기존 고점 라인 때 이런 부분이 확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때 절반 사고 추가적으로 절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 계획을 짜가지고 대응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대다수가 지금 역배열 구간 다 들어섰잖아요. 얼마 전까지 신고가 났었던 종목들이 뭐 역배열 뭐 이런 부분 나버리니까 아까 일봉상은 정배열이지만 분봉상 역배열 추세의 상대성이죠. 추세라는 것 자체가 시간대별로 월봉, 주봉, 일봉 즉 장기평들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단기, 초단기 이런 부분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반대로 뭐 월봉, 주봉 뭐 이런 부분은 역배열로 하락하는데 단기나 초단기 이평선이 정배열 서가지고 단기 급등한다. 그러면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는 거죠. 자, 네오셈, 오킨스전자, CXL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HBM 국산화 관련된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 빠집니다. 지금은 무조건 사지 말자. 그죠? 나무가 어제도 점검해드렸고 그나마 살아있었던 하이비전까지 최소한 애플 비전 프로 이런 부분 체크를 했었죠. 금요일날 발표했기 때문에 초기 반응 데이터 보고 초기에 지금 호평 이런 것들 나오더라도 최소한 시장 반응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못 사겠다. 최소한 이번 주 월, 화, 수까지는 보고 나서 대응하겠다. 그죠? 새로운 뉴스 가파르게 나오죠. 어제 시간 외에서 반응 나온 거 뭐였나요? 테마, 메가MD 등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예정, 애니능률, 그리고 윌비스 등 관련된 이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갭으로 뜬 다음에 윗골이 세게 달리고 음봉으로 전환해 있고 애니능률 마찬가지 갭으로 띄운 다음에 음봉이죠. 세게. 즉 가격을 보시면 아침에 시초가가 7.8%, 고가가 9.5%, 지금 3%. 그것도 9시 7분에 시가 나오고 9시 10분에 고가 9시 10초에 고가 나온 다음에 3초 만에 고가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빠지는 거니까 30분 사이에. 이런 것들 보면 참 시장이 테마에 줄 서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타이밍 놓쳐버리면 제때 팔지 못하면 대응이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자신이 없다면 그냥 한 걸음 물러나는 게 유리해요.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실시간 대응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하고 빠져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출판사,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 어제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테마주도 보면 정책주 이런 것들이
그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버리거든요. 보시면 대통령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국가에서 이런 것들 이제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출생 테마 이런 것들은 올라오죠. 근데 저출생 테마가 올라올 때 어제 오히려 재택근무나 뭐 이런 쪽 테마 같은 경우는 죽어버렸거든요. 저출생 올라올 때 재택근무나 이런 쪽은 죽어버렸어요. 왜? 국가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엄마들, 아빠들 출근해라. 그죠? 그리고 또 시간에 교육주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교육주는 올라오고 일전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죠. 저출생, 키즈, 재택근무, 교육주.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국가 돌봄 나오니까 저출생 강세, 재택근무 하라, 교육주는 강세. 참 줄서기다 어렵죠. 최근에 초전도체, 저출생, 교육주, 뷰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개인적인 결론은 일단 하나하나 종목들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 시장을 큰 그림 그리는 게 우선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환율하고 금리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저 PBR이다. 그리고 AI 관련된 반도체다. 그 안에서 그동안 치고받고 하면서 저 PBR이 올라오니까 이쪽이 죽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PBR 살짝 조정이 나올 때 이쪽을 사야 되느냐 이쪽을 사야 되느냐 왔다 갔다 과거에 컨택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저는 AI 반도체 중심으로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9월 10월 이후에 매크로 지표가 안정이 되면서 시장이 돌아설 때 주도 섹터부터 먼저 신고가 갔었거든요. 그때 11월 초에 중순까지 보시면 HBM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뽑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다 CXL 이런 쪽으로 11월 12월 랠리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이 연초에 강한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죽었죠. 저 PBR 올라오면서. 그러면 최근에 저 PBR이 올라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보면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저 PBR이죠. PBR 0.2배인가요? 이 친구? 돈도 잘 벌죠. 아 0.2배까지는 아니네요. 롯데칠성 0.87배. 롯데 지주가 싸겠죠. 롯데 지주가 0.2배 0.25배 돈 잘 벌죠. 적자 날 수 없으니까. 롯데칠성도 마찬가지. 근데 어닝 쇼크가 세게 났죠. 이번에 4분기 어닝 쇼크 세게 나고 목표가 하향 나와버리고 4분기 실적 쇼크, 실적 충격 그리고 올해 추정치 하향 이런 것들 나와버리니까 그죠? 이런 것들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해버리죠. 즉 무슨 얘기냐면 저 PBR이라고 무조건 사자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실적이 성장하고 실적 성장이 그래도 나오고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정부 정책 따라갈 수 있을 만큼 현금 이런 것들이 쌓여있고 자사주 이런 부분은 쌓여있어가지고 속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혹은 더블 배당이라는 모멘텀이라도 있던지 뭐 이런 쪽으로만 줄 서는 게 맞지 저 PBR이라고 무조건 뿌려야 된다. 지주사는 원래 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영향 당연히 일반 주주보다는 대주주 쪽으로 손들어주고 그쪽의 이익에 따라서 주주권 훼손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왔으니까요. 지주사는 특히나 상속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에 크게 디스카운트 되어 있었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저 PBR이라고 오히려 그쪽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AI 쪽이라든지 주도 섹터가 쉬어가고 있을 때 차라리 그쪽에 줄 서는 게 낫지 않나. 왜? 아직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2조 원대 적자잖아요.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봤잖아요. 약 2조 2천억 가량 적자. D램 쪽 흑자를 터냈지만 랜드 쪽에서 아직까지 힘들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이쪽이 적자 나고 있을 때는 지금 사가지고 나중에 돈 번다고 할 때, 돈 많이 번다고 할 때 그때 빠져나오는
즉 주도 섹터 흐름이 AI 끝난 거 아니다. 특히 이런 반도체 끝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힘들 때 오히려 관심을 갖고 스터디하면서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압축 대응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관망을 하면서 오히려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되돌림이 나올 때 내가 공부해놨었던 핵심 종목 중심으로 그때 가서 물이라도 한번 더 탈 생각을 해야죠. 그게 지금은 최우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PBR이다. 뭐 그리고 온갖 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내 무게중심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힘든 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설 연휴 얼마 안 남았죠? 돈 빼실 분들은 오늘까지 팔겠죠? D 플러스 2결제니까 오늘 팔아야 목요일날 돈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일부터 일부 미리 팔았던 것들 일부 채우는지 여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